5구 3루간 깊숙합니다만 김재호 1루에 정확합니다. 밀었습니다. 유격수 바운드를 맞췄습니다. 김재호 1루에 사웃. 강한 타구 김재홍 돌면서 좋은 수비. 3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밀어친 타구 잡았어요. 김재호가 또 날아오릅니다. 서울 남정초 중앙중 중앙고를 거치며 걸출한 야구선수로 성장한 그는 어려서부터 전담 유격수를 담당했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성된 수비 능력을 자랑했는데 그가 서 있는 내야는 다른 고교보다 더 높은 안정감을 구축했고 그로 인해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봉황대기 결승전으로 팀을 이끌 수 있었죠.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2002년에는 전국대회 3가랑을 차지했던 천안 북일고에게 패배했고 2003년엔 그가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는 바람에 결승전에 불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결승전에서 김재호가 출전했더라면 승패는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당시 중앙고의 최윤식 감독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재호 선수의 공백이 아쉬웠다. 내야가 안정돼야 투수들이 안심하고 던지는데 내야 수비가 불안하여 다들 공중에 떠있는 듯하였다. 타격에 있어서도 김 선수가 있었다면 김상록 선수를 공략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결승전 상대였던 경남고의 선발 투수 김상록은 당대 최고의 고교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앙고를 상대로 9이닝 1실점 완투를 펼쳤죠. 그 결승전이 끝난 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5이닝만 책임지라고 했지만 완투할 마음으로 올라왔다. 또한 김재호 선수가 빠진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대 에이스 투수가 직접적으로 견제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던 김재호 선수는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 있어서도 출중했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로 여러 차례 담장을 넘기는 모습은 그가 수준급 유격수로 성장할 것을 나타냈고 이는 2004년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그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유격수 김민호의 노세화와 백업 내야수 부재를 앓고 있던 두산 베어스가 김재호를 1차 지명한 것이었죠. 그렇게 두산과의 2년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길이 시작됩니다. 2004년 첫 프로 유니폼을 입은 김재호 선수에게 데뷔 초 입지를 굳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격수 자리는 공백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손시현 선수였습니다. 2003년에 신구 선수로 입단한 손시현은 작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타격과 수비 능력 그리고 특유의 악바리 근성을 보여주며 본인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습은 김경문 감독 눈에 들어갔고 감독은 그를 주전 유격수로 낙점했죠. 그에 밀려난 김재호는 오로지 대수비 그리고 대주자로 출전하며 첫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36경기를 뛰며 주어진 타석은 단 9번이었고 그 기회에서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김재호는 아쉬움을 삼킬 뿐이었죠. 이듬해인 2005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전년보다 많은 타격 기회를 받았고 그로 인해 2005년 8월 17일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꾸준한 기회는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시즌 내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병역 기피 시도가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되었지만 신인 선수에겐 커리어 시작부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죠. 결국 그는 2005년을 마치고 상무야구단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손시현의 골든글러브 수상을 멀리서 바라본 채 그의 프로 시작은 녹록지 않았고 오로지 미래를 기약할 뿐이었습니다. 2008년 제대 후 김재호는 다시 내야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손시현이 2007년 상무에 입대했으나 두산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SK의 유격수 이대수를 데려왔습니다. 2루수에는 포텐을 완전히 터뜨린 고영민이 자리 잡고 있었고 3루수에는 두목고민 김동주가 있었기에 김재호가 노려야 할 자리는 여전히 유격수였죠. 때문에 이대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기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주전 유격수 이대수가 전년도 가을 야구에서 당한 발목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던 탓인지 수비에서 부진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대수가 본인은 괜찮다 하지만 수비 시 스타트가 늦어 최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에 푸더크가 좋고 병살 플레이에 능한 김재호가 당분간은 유격수를 맡을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김재호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예고했습니다. 이윽고 4월 23일 선발 유격수로 출전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기대했던 수비 능력을 여지없이 선보인 것이죠. 또한 4월 한 달 동안 1할 5분 4리의 타율로 부진한 타격 성적을 나타냈지만 5월 2할 8분 8리의 타율을 선보이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5월 15일 SK와의 경기에서 날린 통산 두 번째 홈런은 팀의 결승 홈런으로 이어지며 승리를 이끌 수 있었고 거듭되는 그의 활약에 언론은 두산에 새로운 유격수가 나타났음을 알렸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김재호의 수비 능력을 높이사 이대수의 공백을 막을 백업 요원으로 낙점했다. 그런데 그는 수비 전문 선수가 아닌 공수 겸장의 선수였다. 최근 10경기에서 2할 7분 8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하위 타선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주전 확보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렇듯 그는 단순 백업용 선수가 아닌 실전용 선수였습니다. 김재호는 인터뷰를 통해 상무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과 훈련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다.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데 수비가 잘 되니 공격도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활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의 수비는 예리한 타구 판단 능력과 어우러져 탄탄한 안정감을 자랑했습니다. 유격수가 갖춰야 할 수비 범위, 송구 능력, 공 빼는 속도, 풋워크 등 모든 부문에서 수준급 면모를 자랑했죠. 그러나 주전에 안착하는 것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은 시즌이 갈수록 타격에서 다소 식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 시즌 112경기 출장 2할 4푼 9리의 타율과 0.7이 넘지 못하는 OPS를 남긴 것이죠. 가뜩이나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만 흘러갔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대수는 8월부터 4할대 타율로 맹타를 때려냈고 가뜩이나 2009년에는 손시현이 합류하기에 선발 유격수 자리는 그저 불투명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경쟁이 그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탓인지 김재호의 타격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상무 전역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타율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타율은 2할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딘 성장세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죠. 수비는 영양가가 있으나 그의 방망이 때문에 주전감은 못 된다. 그가 기회를 얻기 위해선 타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고등학교 최고 유격수였던 김재호는 계력으로 전락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2012년에도 2할 초반에 타율을 남긴 그는 프로 데뷔 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규정 타석에 들지 못하며 그저 백업 요원일 뿐이었습니다.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한 그는 군복무 해결 유망주라는 메리트를 가졌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석에서의 가능성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할 때였죠. 오랫동안 김재호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내야 수비력이 약했던 롯데가 그를 원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두산도 그를 놓아줄 거란 전망도 있었죠. 흔들리는 입지 속에 그를 지지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두산의 지휘봉을 잡았던 김경문 감독은 특히나 김재호의 잠재력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김재호는 훈련에서나 혹은 경기장에서 항상 제 몫을 하는 선수였고 타격에서의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수준급 유격수로 성장할 것이라 봤죠. 그동안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 김크크라는 별명도 얻었던 그의 낯빛은 진중한 탓인지 아니면 지친 탓인지 다소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재호는 2013년 스프링 캠프에서 최주환, 허경민 등 좋은 내야수들이 군제대로 합류했다. 일단 자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2008년 이후 계속 팬들에게 잊혀졌으니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라고 말하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김재호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전 유격수 손시현이 4월과 5월 2할에 가까운 타율로 기량 저하의 모습을 보였고 그 대체자로 김재호가 선택된 것이었죠. 시즌 초 2군에 있던 김재호는 5월 28일 1군 엔트리로 콜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재호의 입지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고 선발로 나선 3경기 만에 그는 4안타 경기를 때려내며 물꼬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9번 타순에서 묵묵히 안타를 생산해내며 상위 타선으로 흐름을 연결했고 리그 최상위급에 달하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내야의 안정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시즌 끝으로 이어나간 김재호는 그해 91경기를 뛰며 3할 1푼 5리의 타율과 3할 7푼 7리의 출루율로 꽤 성공적인 타격 지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2루타도 2자릿수를 기록하며 공격력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죠. 그로 인해 두산은 손시현이 FA로 풀리자 그를 놓아주며 완벽한 주전 자리가 주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각광을 받은 김재호는 계속해서 든든한 수비를 보여주었고 2014년 첫 풀타임을 뛰며 타율은 다소 낮았지만 그보다 약 1할이 더 높은 출루율을 기록할 수 있었죠. 2014년에 두산은 감독과 프론트의 불협화음으로 팀 순위가 6위까지 추락했기에 김재호의 활약은 인정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 역할을 다한 그는 2015년 김태형 감독의 선임으로 팀의 도약과 함께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001년 팀의 3번째 우승 이후 두산은 계속해서 강력함을 자랑했고 매년 우승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하는 등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준우승 4번, 최종 3등 4번에 머무는 등 아쉬움을 삼켜야 했죠. 이윽고 2015년 오비와 두산에서 활약했던 김태형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앉히며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김태형은 은퇴 후 두산에서 2군과 1군을 오가며 오랫동안 배터리 코치를 담당했고 그것을 비롯해 탄탄한 선발진을 구축하며 무너진 팀의 전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선과 수비에서 팀을 이끌었던 것은 김재호였습니다. 그는 시즌 첫 경기부터 3안타 1볼넷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알렸고 9번 타순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팀 타선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재호는 전반기 동안 3할 3푼 1리의 타율과 4할이 넘는 출루를 기록하며 상위 타선 뺨치는 타격을 과시했고 팀이 전반기를 2등으로 마치는데 견인할 수 있었죠. 김태형 감독은 팀의 전반기 MVP를 김재호로 지목하며 유격수 위치에서 정말 잘해줬다. 체력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재호를 빼기 힘들다. 공수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직한 유격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재호는 대체 불가한 선수다.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재호는 완전히 만개한 기량을 이어갔고 133경기를 뛰며 488타석, 126안타, 3할의 타율과 0.8에 가까운 OPS, 그리고 20개가 넘는 2루타를 때려내며 개인 첫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감독은 김재호를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그의 계속될 성장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의 활약이 이어질 때도 단 한 번의 느슨한 플레이가 나오면 바로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가 프로다운 자세를 갖추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윽고 두산은 정규 시즌을 3위로 마쳤고 넥센과 NC를 시합하고 한국 시리즈를 향하며 기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호는 한국 시리즈에서 5안타 5볼넷으로 출루율 6할에 이르는 맹활약을 펼쳤고 미라클 두산의 4번째 우승을 경험할 수 있었죠.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거듭난 김재호는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프리미어 12대회의 우승을 함께할 수 있었고 2016년에도 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간판 타자였던 김현수의 미국 진출로 팀 타선에 공백이 생길 뻔했으나 박건우와 김재환 그리고 오재일이 포텐을 터뜨리며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김재호는 2016년 주장직을 맡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전년도 골든글러브 활약이 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는 3할의 타율과 처음으로 OPS 0.8을 넘기며 2년 연속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따냈습니다. 그는 시즌 내내 9번 타순으로 출전했음에도 높은 타점을 생산한 것은 두산 전체 타선의 탄탄함과 그가 가져다준 하위 타선의 묵직함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이윽고 2016년 11월 15일 첫 FA 자격을 얻은 김재호는 4년 총액 50억 원으로 그의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재호가 서 있는 두산의 내야는 탄탄했고 하위 타선에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은 기세로 승승장구를 이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김재호는 2017년 WBC에서 국가대표 주장직을 맡으며 그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죠. 그는 매년 3할에 가까운 타율과 높은 출루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16개의 커리어 하이 홈런을 때리며 공격형 유격수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다시 한국 시리즈 정상을 오르며 두산의 V6를 완성한 김재호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선 내가 부진하여 벤치에 자주 있었는데 팀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이팅을 외치는 것밖에 없어서 선수들을 독려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 같다.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 중반이었고 기량은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김재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 속 두산은 못해봐야 준우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했고 김재호는 허술드의 상징이자 기적을 만드는 주축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하며 첫 FA 기간을 마친 김재호는 2021년 1월 8일 3년 총액 25억 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베어스의 원클럽맨을 확정지었고 슬슬 두산 내야의 세대교체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부터 내야 백업 1순위로 불렸던 유지혁이 김재호의 뒤를 이을 것이라 봤지만 기량을 만개하지 못한 채 기아로 트레이드되면서 여전히 유격수 자리는 김재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징 커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탓인지 김재호는 2021년부터 재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타율도 급격하게 낮아졌고 수비에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스를 기록하는 등 30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가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부진 때문인지 그동안 항상 우승에 도전했던 팀의 강한 전력은 볼 수 없었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그중 3번의 우승을 하며 왕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친 팀이 한 해 만에 9위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태형 감독의 계약 해지, 그리고 줄곧 두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오재원의 은퇴 등 팀에는 큰 구멍들이 생겨났죠. 어느덧 김재호는 팀 내 최연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주는 허탈함과 그동안 찬란했던 팀의 전성기를 뒤로하고 이 모든 것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그의 마음은 도저히 편할 수가 없었죠. 2023년 새로운 감독으로 이승엽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전년도 주장이었던 김재환과 연장자인 김재호와 면담을 하며 팀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재호는 그 권유에 대답하듯이 라스트 댄스를 펼치기 시작했죠.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는 전성기 못지않게
않은 수비를 보여주었고 타격에서도 91경기 3할에 가까운 타율과 3할 7푼 6리의 높은 출루율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2015년 대체 불가했던 그의 모습처럼 이승엽 감독은 그의 체력 관리를 해야 했지만 김재호가 빠지면 내야의 안정감이 달라졌기에 쉽사리 주전 명단에서 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타선이 부진하자 김재호는 2번 타선으로 배치되며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베테랑 활약으로 팀은 그나마 와일드카드를 따내며 최악을 면할 수 있었고 팀을 위한 헌신에 팬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곧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으로 악착같이 뛰었고 김재호 선수의 말년은 팀을 위한 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빌딩 중이라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정신적으로 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이윽고군은 2024년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하며 그동안 두산에서 보냈던 20여 년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수비 하나만으로 천재 유격수라 불리며 긴 백업 선수 생활 끝에 주전을 따낸 김재호 선수. 그가 두산 베어스 최고의 유격수인 이유는 단순히 기록뿐 아니라 그가 팀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진가가 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